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같이 다뤄볼 과목은 제어공학, 요 놈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어공학은 이름 그대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제어하는 그 특성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일단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반기는 게 챕터 1 자동 제어계의 요소 및 구성 요 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제어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간단히 보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화면상에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챕터 1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제어 시스템의 종류 요 놈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제어 시스템은 다르게 제어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서 제어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얘는 어떤 제어계예요, 혹은 얘는 어떤 제어 시스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어쨌든 간에 얘들이 같다라는 거 조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간단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시스템 얘는 뭡니까? 자, 일단은 요 제어라는 개념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는 익히 제어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제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어떤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대상에 적당한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기기를 만진다, 얘를 가지고 제어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를 위한, 즉 어떠한 제어를 위해서 여러 구성 요소를 상호 연결한 이 집합체를 뭐라 한다? 정확하게는 제어계 혹은 제어 시스템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히 제어는 내가 손 대는 거. 그럼 내가 손을 댔을 때 이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집합시킨 것을 뭐라 한다? 어떠한 시스템, 즉 제어 시스템 혹은 제어계라고 하더라. 요거는 굳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어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제어하는 것, 즉 다르게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되는 것, 즉 제어 대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하는 것과 제어를 받는 것, 이렇게 크게 따질 수가 있더라.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컴퓨터, 전자회로 또는 그 외 장치에 의해 제어하는 것을 자동 제어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 제어계라고 합니다. 솔직히 요거는 진짜 외울 거 없죠. 그쵸? 자동 제어계는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굴리는 거, 수동은요 사람이 직접 굴리는 거,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시고대로 외운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요런 맥락이에요 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만 이것만 챙깁시다. 이 제어계는 자동 제어계와 수동 제어계가 있더라. 그쵸? 자, 그럼 아래쪽에 봅니다. 자동 제어계.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제어공학은 대체적으로 싹 다 자동 제어계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자동 제어계는요, 제어 동작이 출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아래쪽과 같이 구분이 된대요. 자, 보면 하나는 개회로 제어계, 하나는 폐회로 제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회로 제어계란 무엇인지부터 봅시다. 자, 이 친구는 제어 동작이 출력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시스템이더라. 자, 그럼 그 반대로 이 폐회로 제어계는 제어 동작이 출력과 관계 있는 것을 의미를 하더라.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 우리가 어떤 제어 장치가 있을 때 이 제어 장치를 구동을 하면 나타나는 출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나타나는 출력과 관계없이 그냥 지가 딱 설계된 대로만 동작을 한다. 그럼 얘가 뭐다? 개회로 제어계. 근데 이 출력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이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변수가 바뀌게 된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폐회로 제어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볼 내용은요, 당연히 첫 번째 개회로부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폐회로부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폐회로를 볼 겁니다. 자, 그럼 화면을 전환을 시키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네모 박스 보시면 자동 제어계의 구성과 일단 자동 제어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개회로 제어계. 자, 일단 이 개회로 제어계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회로 제어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제어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우리 하나 밑줄만 조금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제어계다. 좀 더 줄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이는 곧 제어 동작이 출력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제어를 다르게는 시퀀스 제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중에 이 뒤에 가면 시퀀스 제어라고 해서 별도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시퀀스 제어를 다르게는 뭐라고 볼 수 있다? 개회로 제어계. 아시겠죠? 다시 거꾸로 개회로 제어계는 다른 말로 시퀀스 제어다라고 부를 수 있더라. 그리고 특히나 이 시퀀스 제어의 정의 간혹 한 번씩 묻습니다. 이 정의가 곧 뭐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즉, 이 개로 제어, 개 혹은 똑같은 말로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를 하더라. 요거 중요하니까 조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개로 제어의 구성도가 됩니다. 자, 일단 구성도가 여러분 교재에 있다시피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요것도 조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목표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표값이 무엇이냐? 입력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값, 이게 뭐다? 목표값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장치가 있으면 이 장치가 내가 원하는 값을 뱉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장치에 어떠한 입력을 가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곧 이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목표값 자체가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는 뭐가 될 수 있다? 입력이 될 수 있다. 요건 같은 거라는 건 조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원하는 바를 내가 어떤 장치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쵸? 입력. 뭐 간단히 말하면 그 어떤 장치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어떤 프로그램에 넣을 거예요. 이게 뭐다? 제어 장치요. 제어할 수 있는 장치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이 동작 상태를 지한테 입력된 것만큼 어떤 장치가 돌아가게끔 신호를 또 뱉어낼 겁니다. 그 신호를 우리는 조작량이라 불러요. 즉 어떤 프로그램이 실상 기계 장치에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가해주는 양, 뭐라 한다? 조작량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호에 대한 양을 어떤 기기가 받으면 그 기기는 당연히 지가 받은 것만큼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우리는 제어 대상이라 불러요. 즉 제어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대상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기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뱉어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출력은요, 또 다르게는 제어된 최종적인 양이다라고 해서 제어량이라 불러요. 특히 요 놈에 대한 정의 한 번씩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제어량은 뭘 의미한다? 출력을 의미한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목표값은 뭘 의미하고 입력을 의미를 하고 제어량은 출력을 의미를 하더라. 아시겠죠? 자, 근데 보니까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외란. 이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좋지 않은 영향력.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교란시키는 정보가 되더라. 이것을 우리는 외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솔직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간단히 예시를 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다시 지우고 봅시다. 실질적으로 이 개회로 시스템을 혹은 개회로 제어계를 쓰는 대표적인 친구가 누가 있느냐?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 우리 음료 뽑아내는 자판기 있죠? 예를 들어 커피 자판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자판기를 보면요. 이 자판기는 버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블랙커피, 밀크커피, 설탕커피 이런 식으로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블랙커피를 먹고 싶어요. 그럼 이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 혹은 내가 원하는 바, 즉 목표하는 바가 되겠죠. 맞습니까? 즉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블랙커피, 이런 생각 자체가 뭐가 된다? 목표값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얘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판기에다가 이 블랙커피에 대한 버튼을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판기에 있어서는 내가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입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바 자체가 곧 뭐가 된다? 입력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르면 당연히 이 자판기 내에는 이 안에 있는 기계 장치, 이렇게 쓸게요. 기계 장치를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서 이 버튼에 대한 신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럼 자,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커피 머신, 이 기기 자체는 이 프로그램이 제어를 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게 뭐가 된다? 제어 장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다? 프로그램. 그러면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 누른 입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커피의 양을 얼만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뭐 설탕 커피를 넣었다. 그럼 설탕의 비율을 얼만큼 한다. 이런 신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기계 장치에 보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호를 우리는 뭐라 한다? 조작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커피의 양이 얼만큼 돼야 되고 물의 양이 얼만큼 돼야 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양을 조작할 수 있는 상태의 신호를 우리는 조작량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이 커피 기기가 자판기 기기가 받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커피를 얼만큼 탁 뱉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물도 얼만큼 탁 뱉어서 섞을 겁니다. 그렇죠? 즉 제어를 받는 대상에 해당되겠죠. 얘가 뭐다? 실상 기계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출력은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블랙커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계회로 제어기예요. 이 계회로 제어기는요. 우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어 상태가 출력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도 있잖아요. 출력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동작이 행해진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말하는 출력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버튼을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 이 자판기에서는 일단 컵을 톡 뱉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커피에 따른 커피의 양과 물의 양을 적절히 혼합을 해가지고 뱉어낼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 이렇게 커피가 나온 것 자체가 자판기에서는 출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컵 딱 떨어지고 커피와 물이 섞여서 딱 떨어질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제가 어떤 충격을 가해줬어요. 예를 들어 이 자판기를 걷어찼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걷어찼어요. 걷어차가지고 안에 컵이 툭 떨어진 상태였는데 내가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서 이 컵이 밖으로 톡 튀어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판기는 이 컵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 동작상이 진행이 되면 커피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야, 컵이 없는 상태에서 커피가 쏟아지네. 그럼 나는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커피를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출력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출력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이 자판기는 내가 버튼 누르면 그냥 지가 정해진 순서대로 그냥 움직여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뭐다? 계회로 제어 시스템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하면서 외란 어떤 건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과 같은 것들, 안 좋은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계회로 제어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계회로 시스템으로 구성된 자판기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얘는 출력이 뭐 제대로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이 동작상이 일방적으로 그냥 지가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이행이 되네요. 맞습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컵 떨어져요. 그 다음에 커피, 물 섞여서 나와요.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출력과 관계없이 동작상이 시행이 되면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출력이 제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떠한 외란 이런 것 때문에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런 시스템을 썼을 때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야,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자판기와 같이 아주 간단한 것들은 솔직히 뭐 관계는 없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컴퓨터와 같은 정밀 장치로 쓴다. 그럼 이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밀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완되는 회로가 폐회로 제어 시스템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순차적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